하루 만에 31% 하락. 이건 하락이 아니라 사고에 가까운 거죠. 1980년 헌트 형제 사건 이후 46년 만에 최대 낙폭이에요. 아마 은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탈출 버튼도 못 눌렀을 겁니다. 같은 날 금도 떨어졌죠. 11%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근데 은은 31%였어요. 금의 3배입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 금은 온스당 5,500달러를 넘어섰었고 은은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역사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같이 올랐으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니었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은이 왜 폭락했나가 아니에요. 그건 뉴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은 투자 조언이 아니고 왜 자산이 같은 날 같은 뉴스에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같은 뉴스에 자산마다 반응이 전부 달랐다는 겁니다. 은은 31% 무너졌는데 금은 11%, 미국 증시 소폭 조정됐죠. 왜 그럴까요? 엔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우선 은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이걸 알아야 1월 30일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은은 안전자산이긴 한데 또 원자재예요. 은은 금의 옷을 입은 원자재입니다. 비유하자면 겉은 명품인데 속은 작업복이에요. 이 한 문장으로 1월 30일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금은 순수한 안전자산이에요. 중앙은행이 사고 위기 때 자금이 몰립니다. 말 그대로 국가들이 장롱 속에 숨겨놓는 금붙이죠. 근데 은은 달라요.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입니다.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전기차 등. 요즘 뜨는 건 다 은이 들어가요. 은도 바쁘죠. 시장 규모도 금보다 훨씬 작아요. 적은 돈만 들어오고 나가도 가격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 받쳐줄 기관 투자자도 거의 없어요. 말 그대로 손님은 많은데 경비원이 없는 가게입니다. 정리하면요, 안전자산처럼 보이지만 경기가 흔들리면 원자재처럼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은의 정체예요. 그래서 1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트리거는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좀 재밌는 인물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금리 인하를 경제에 내리치는 망치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강경한 매파였거든요. 역대 최연소로 연준 이사에 올랐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 몇 달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호흡을 맞춘 거죠. 근데 시장은 이 지명을 보고 매파가 온다고 읽었어요. 금리 인하 지연, 달러 강세, 유동성 축소. 시장 입장에선 파티 끝났구나 하는 신호였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서 다 떨어진 거구나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편하긴 한데 중요한 걸 하나 놓칩니다. 진짜 폭락을 만든 건 워시 지명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레버리지의 연쇄 청산이었습니다. 이 순간 시장에는 논리가 아니라 공포가 작동해요. 이건 마치 엑셀 밟다가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 상황인 거죠. 설명 한번 해볼게요. CME 그룹이라는 선물 거래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은선물 유지 증거금을 이미 15%까지 올려둔 상태였어요.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큰 포지션 잡아놓은 사람들에게 돈 더 내세요 라고 종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감당이 안 되니까 기계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팔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팔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음 사람 증거금이 부족해지고, 또 팔고, 또 떨어지고. 이건 투자라기보다 도미노 경기와 가깝죠. 이 연쇄 반응이 하루 만에 31%라는 숫자를 만든 거예요. 1980년 헌트 형제 때랑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시장은 기억력이 좋죠. 그리고 CME는 폭락 당일에 증거금을 36% 추가 인상한다고 발표했어요. 2월 2일부터 적용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좀 아리송했거든요.
폭락이 났는데 증거금을 또 올린다고? 이게 불을 끄는 건지 키우는 건지 참 알 수 없죠. 어쨌든 이 청산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같이 올랐으니까 같이 떨어진다. 아니죠. 1월 30일이 그걸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같은 날 같은 뉴스의 자산별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은 31% 폭락, 금 11% 하락, 미국 증시 소폭 조정. 왜 이렇게 다를까요? 움직이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금값 5,000달러, 코스피 5,000포인트,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이게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의 큰 흐름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비 오는 동네도 있고 해 뜨는 동네도 있는 거예요. 금은 지정학적 공포의 중앙은행 매수 엔진으로, 미국 증시는 AI 혁명의 유동성 엔진으로 전부 연료가 달라요. 근데 은은요? 은은 좀 특이합니다. 귀금속이라 금 엔진도 타고, 산업재라 반도체, 태양광 엔진도 타고, 거기에 소형시장 특유의 레버리지까지 얹혀 있었어요. 엔진 3개 달고 출발했는데 브레이크는 하나였던 거죠. 엔진이 여러 개라는 건 기회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폭발적이었어요. 1년 만에 250% 상승. 말 그대로 로켓처럼 올라갔죠. 근데 솔직히요, 1년 만에 250% 오른 자산이 정상이었을 리가 없어요. 올라갈 때는 아무도 이 질문을 안 합니다. 엔진이 3개라서 빨랐던 게 아니라 엔진이 3개라서 아무도 브레이크를 안 밟은 거예요. 그러다 유동성이라는 축이 흔들리니까 엔진들이 동시에 역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1%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달랐던 겁니다. 이게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닥일까요? 여기서 솔직하게나 짚고 가죠. 장기 펀더멘털만 보면 은의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프레스닐로는 생산 목표를 낮췄고, 중국은 은을 전략 자원으로 묶었고, AI 태양광 수요는 대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버 인스티튜트는 6년 연속 공급 부족을 전망하고 있어요. 거기다 은은 구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은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굴이나 아연을 캘 때 같이 나오는 부산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이 부족하다고 은만 더 캘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산업용으로 쓰이는 은 재활용도 까다롭습니다. 교과서만 보면 좋아 보여요. 재밌는 장면도 있었어요. 폭락 당일 상하이와 두바이 실물 시장에서는 은 프리미엄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선물은 무너졌는데 실물은 올라간 거죠. 종이 위의 가격과 현실이 싸우고 있던 날입니다. 이거 보면 헷갈리거든요. 종이 위에는 공포가 이기고 현실에서는 수요가 이기고, 그래서 뭘 봐야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오르는 거 아니야?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반쪽짜리예요. 결국 오른다와 지금이 바닥이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이걸 섞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희망과 타이밍은 같은 단어가 아니죠. 1970년대 금도 그랬어요. 4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오르고 50% 폭락. 그때도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대부분 손절했습니다. 그 이후 금은 800달러까지 갔죠. 결국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고점에서 산 사람은 수년을 버텨야 했고 대부분은 못 버텼습니다. 이번 폭락을 예측했던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이 더 오를 거라고 본다. 하지만 그건 강세론자들이 완전히 씻겨나간 뒤다.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것과 단기가 괜찮다는 것, 이건 별개의 문제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30일에 은 폭락이 보여준 건 간단해요. 자산마다 움직이는 이유는 다릅니다. 같이 올랐다고 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여러 개인 자산일수록 상승도와 하락도는 극단적일 확률이 높아요. 최근에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은도 올랐던 건 하나의 큰 흐름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이유가 우연히 겹친 결과였고, 은은 그 우연히 풀리는 순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보여준 자산이었습니다. 지금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자산이 어떤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엔진이 하나인지 세 개인지, 그리고 그 중 하나가 꺼지면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아니라 이유를 봐야 합니다. 다음에 무너질 자산은 어떤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너질 방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